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1면 그리고 3면에는 항공업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항공산업이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공항 이용자가 이달 들어서 늘고 있고 한국도 지금 국제선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수요가 바닥을 쳤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탑승객들이 진짜 늘고 있나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 네.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이 또 산업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19에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또 항공업계, 관광, 유통이거든요. 네. 이창진 앵커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승객 수가 늘어나느냐,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항공업계가 미국이 또 주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경제 재개 또 봉쇄령 해제 바로 이런 양상으로 가면서 항공업계가 이제는 바닥을 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최악 사태가 지나갔다는 이제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루 이제 코로나가 이 크게 확산되기 이전에 하루에 미국 내에 미국 국내선 승객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턱없이 그때와 비교하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는 8만 명까지도 내려갔던 상황이 하루가 또 이제 하루 이용객이 이 4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면 그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항공업계 조금 회생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가성비 있는 너무 많이 주가가 하향하고 내려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공항 이용자 수가 일단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항공사들도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또 속속 재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국내선도 최근에 승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선 정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또 제주항공까지 정책 자금을 지원해서 지금 위기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서 좀 회생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줄 수밖에 없는데요. 5월 셋째 주 얼마 전이죠. 이 한 주 동안 이 승객 수가 국내선 승객 수가 약 9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 정도 늘어나게 된 것은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던 시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또 호전된 겁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4월에는 29개밖에 되지 않았던 국제선 노선이 다음 달에는 51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50개 노선 동남아 또 미주 이렇게 해서 네. 아주 제한적이지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항공업계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되돌아가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항공산업 역시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안에서 항공주들 주가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이절 대한항공이 5%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채권 단위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그리고 티베이항공이 1% 넘게 올랐고요. 진에어가 5% 넘는 강세를 보이며 1,7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항공산업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2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2,000선을 안착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떤가요? 달라지는 우리 증시도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좀 체질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08년, 12년 전이죠. 금융위기 때는 약 한 40% 비율로 회복되는데 5개월 반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는 상당히 우리가 위기 국면이고 이 우리 증시 치명적일 것이라고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반 만에
이 12년 전과 거의 같은 비율로 회복이 된 겁니다. 상당히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역시 이 투자 주체가 어떠냐도 중요한 것인데 또 하나는 이제 그만큼 또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 유럽, 일본, 뭐 대만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던 것, 또 빠르게 회복되는 것. 그럼 과거에 우리가 이 코스피, 우리 증시에 대한 평가들이 그랬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 찔금, 내려갈 때는 확 이랬었던 코스피가 달라진 모습도 볼 수 있겠고요. 또 투자 주체도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낸 것도 바로 이렇게 상승장 원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묻지도 따지지 말고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등 시총에서 상위권에 포진돼 있는 주식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이런 밸류에이션 투자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원인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부동산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이 주식 쪽으로 왔던 거, 좀 가치 있는 제대로 된 주식을 이 싸졌을 때 사보자 이런 심리도 상당히 원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지수 흐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이제 3분의 2 정도가량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2020선에 안착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라 72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현황도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외국인들이 좀 기조적으로 매수세로 전환되기는 않았지만 전일 141억 원 소폭의 매수일을 기록을 했고요. 기관 쪽에서 3,417억 원의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일 이 화학업종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담는 듯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보시면요. 개인이 726억 원의 매수일을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매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시장이 반등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고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볼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코스피는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특징은 가치주로 평가받는 기업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 이전에는 우리가 뭐 삼성전자, 반도체, 또 하이테크 위주로 또 쭉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코로나19 국면이 펼쳐지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 특히 이제 언택트, 비대면이죠. 네. 접촉하지 않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에서 20위권대였던 카카오가 지금 10위권 내로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진입을 했고요. 사실 이러리라고 이렇게 빨리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 네이버도 이달 초 대비해서도 20% 추가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장우 또 중대 장후한 그런 큰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했던 기업 쪽에 주목했다면 코로나 국면에서는 언택트 비대면 또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그리고 바이오 네. 오늘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 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유가도 봐야 되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무작정 상승장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걸 낙관하기는 이럴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얘기를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기사 저희가 기업증권만의 SK바이오팜 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SK바이오팜이 유가증권 시장 입성 도전장을 던지면서 SK그룹이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신약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드디어 제약바이오 사업 분야에서 SK그룹이 빛을 보게 됐는데 어떤 성과들 이뤄내게 됐나요? 지금 코로나19 국면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이 주목을 받죠. 네. 그런데 또 제약 바이오가 얼마나 또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건 또 기업의 또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되고 또 경영자의 의지도 중요한데 인내입니다. 당장 단기적인 성과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SK 또 최태원 회장이 했다라는 거.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아이고 당장 성과도 났는데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기왕 써야 되는 거 좀 씁시다.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 내릴 수 있었던 것이 SK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지금 내전증 치료제를 미국에 출시하고 이제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올해 내에 가능하다고 그래요. 또 SK 네. 팜테코의 경우에는
원제품, 의료 원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인데 미국 정부의 필수 의약품 공급처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27년간의 투자가 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최태원 회장의 뚝심이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SK바이오팜 올 하반기 IPO 대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SK지주사가 상당히 시장 안에서 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 넘게 올랐고요. 저는 SKC도 7%대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들 만나봤고요.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